레디 액션. 박이성의 북한 교실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해외 문화 유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아미 난리 났잖아요. BTS. 근데 이게 사실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갔다 왔어요. 다 소식통이 있습니다. 예, 북한에다 빨대 꽂아놓고 빨아먹고 있거든요. 네, 자, 북한에서도 BTS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해외 문화 유입에 대해서 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북한의 해외 문화 유입 1차는 59년도부터 시작돼요. 북한이 59년부터 제일동포, 그러니까 즉 일본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귀국자라고 부릅니다. 59년도부터 84년까지 근 10만 명이 넘는 귀국자가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해외 문화를 처음으로 북한에 알리는 거죠. 북한은 러시아가 나가고 나서 거의 뭐 문화가 들어오는 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1차로 이제 일본 문화가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쓰면서 해야 되는데, 계보가 있으니까. 이게 누가 뭐 강의를 여기서 하나 봐요? 예. 네,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요? 네, 뭐 글씨 뭐 읽을 줄 알아요? 뭐라고 써있는지? 이게 글이에요? 이거 그냥 낙서 아니에요? 예, 낙서. 자, 1차 차 유입 들어옵니다. 귀국자들. 자, 귀국자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가져오는 게 뭐냐? 나팔바지랍니다. 나팔바지? 나팔바지. 귀국자들이 먼저 자기네가 일본에서 입던 거를 가지고 오면서 그걸 북한의 사회에서 입었더니 멋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그 귀국자들이 입었던 나팔바지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좀 달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만들어 입기 시작한 거야. 자, 두 번째, 북한 하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길거리 음식 중에 두부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부밥이 일본 거예요. 진짜? 귀국자들이 일본에서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게 북한으로 들어와서 유부초밥을 자기네들이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귀국자가 뭘 하면 다 유행이 됐어요. 그때 당시 그 당시에는. 다 막혀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선진 물물을 가져온 사람들이라고 북한 주민들이 인식한 거야. 쪽발이 들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살고 그 집에선 기름 냄새 풍기고 이러니까 그 유부초밥 만들어 먹는 거를 이제 기웃기웃 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대로 따라 못한 거예요. 크기도 좀 커지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밥을 많이 넣고, 원래 요만한데 이만해지고, 그게 점점점 자리를 잡아서 90년대 이후에 길거리 음식으로 두부밥이 생겨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정말 센세이션한 건데, 그 귀국자들이 일본에서 딱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게 유모차예요. 유아차. 유모차. 네. 재미있는 젠더 감수성이 있게 유아차로 하겠습니다. 전 또 유아차.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그 전까지는 북한 사람들이 다 아기를 업어서 키웠단 말이에요. 포대기에다가. 근데 귀국자들이 유아차에다 딱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한 거죠, 아기 엄마들이.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너도 나도 그 유아차를 사람들이 갖고 싶어서 했으니까 북한 당국이 국가에서 제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유모차를 탄 애기들이 자던 애들도 잠이 다 깬 거예요. 승차감이 개판이어가지고 너무 덜컹거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 유모차가 뭘로 변했냐? 아주머니들이 시장 나갈 때 이렇게 뭐 담아오고 실어오고 배급 타러 갈 때 들고 다니는 그냥 마트 카트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84년도에 귀국자들의 문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2차로 들어오는 게 바로 중국 문화예요. 90년대 초부터 중국과 조선이, 북한이 대대적인 경제 수교를 하면서 중국에 있던 그 화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국경 지역에. 이 사람들 집에 나와서 6개월씩 1년씩 생활하다 들어가고, 북한에 있는 가족 중에서도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친척 방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문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교들이 국경 지역에 나와 살면서 북한 젊은이들한테 충격을 준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스킨십 문화입니다. 스킨십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스킨십에 와, 그랬어요? 엉덩이에다 손 이렇게 넣고 그렇게 다녀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스킨십 가격해요. 화교들이 국정연산에 나와서 보여줬던 게 손 잡고 다니고, 어깨에 손 올리고 다니고, 허리 감고 다니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고 북한법에
위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다닌 거예요. 아, 근데 북한의 안전원들도 못 잡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이건 하교들이니까. 근데 북한 젊은이들이 이걸 딱 보고, 와, 길거리에서 손 잡고 다녀도 되네? 길거리에서 저렇게 어깨 감싸고 다녀도 되네? 그 전에는 북한 젊은이들 연애할 때 손 못 잡고 다 옆에서 그냥 같이 걸어가고, 자전거 뒤에 타면 어깨 요렇게 잡고. 근데 하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막 이렇게 끌어안고 다니고.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좀 네. 쇼킹했겠네. 그렇죠. 그럼 유성 씨도 그럼 북한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여자친구 만난 적은 있어요? 많았죠. 그냥 손잡고 손만 잡았겠어요. 네. 입도 잡고 뭐 이러면서. 이 외에도 북한이 그 노래방 문화 이런 것도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교들이 들어와서 국경지대에서 그 장사를 하면 사업하는 것 중에 노래방을 만든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고 하죠. 화면 반주 음악실.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이어리 눌러주시는 우리 그 봉사원 동무도 계시고. 그것도 눌러줘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눌러주는 사람이 사실상 눌러주는 거 그 목적이 아니라 얘네가 딴짓거리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감시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문화들이 이제 여러 들어옵니다. 뭐 그 중에서도 PC방 문화도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한동안 2000년 초반에 PC방들이 시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 PC방도 PC방이 있었어요. 이 인터넷 게임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 그때 많이 했던 게 철권.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철권.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총 쏘는 게임. 그리고 이제 북한에 그 송이 마리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슈퍼 마리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달아다니면 송이 먹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걸 PC방에서 하면서 이제 중국의 문화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근데 3차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바로 한류죠.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한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음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한 그 90년대, 2000년 초반 노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뭐 개똥벌레, 샹하이 트위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 북한은 다 부르고 이제 다니고 찰랑찰랑, 바람, 김범용의 이런 노래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걸그룹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거기서 이제 BTS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BTS가 왜 북한 주민들한테 어색하지 않냐? 조선소년단이라고 북한에 13살이면 가입하는 단체가 있어요. 조선소년단, 방탄소년단. 뭔가 약간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에서는 이게 북한 사람이 만든 이름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방탄소년단 이름부터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근데 북한 당국이 한국 노래 듣는 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들이 너 방탄소년단 노래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 못 보니까 그거를 암호화해서 부르는 거죠. 네 방탄 매낭 매본 지 얼마나 됐니? 이렇게. 진짜? 진짜로. 지어낸 거 아니에요. 너 방탄 배낭 매본 지 얼마나 됐니? 방탄 배낭 매봤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 소식통에 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또 열광했잖아요. 미스터 트롯. 북한에서도 미스터 트롯 보고 임영웅 보면서 환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봐? 그 CD를 박은희네 집에서 이제 애들끼리 TV조선 거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TV조선, 조선이잖아요. 조선중앙TV. 다 조선이네. 방탄소년단, 조선소년단. 또 조선소년단에서 제가 이제 단위원장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 조선소년단을 이끄는 학생 회장했어요. 제가 세 줄에 세 알 딱. 네, 아무튼. 공부 못해도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돼요. 돈 많고 비주얼이. 방탄이란 말도 사실 그냥 따온 게 아니라 북한이 그 열병식 할 때 방탄 배낭을 메고 나오는 사열 그게 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방탄이란 말도 북한에서는 그냥 되게 일상 용어로 사용하는 거죠. 입에 붙은 얘기고 되게 일상 용어고 배낭은 북한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바로 배낭입니다. 배낭. 길 떠날 때 다 배낭 메고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 다닐 때 다 배낭 메고 다녀요. 그래서 방탄 배낭 매봤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봤다고 하면 방탄 배낭 매본 지 얼마나 됐니? 요건 이제 방탄소년단 네 아미가 된 지 얼마나 됐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빌보드 때 방탄소년단이 상을 받았는데 투표를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북한표가 600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외부 인터넷 연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고위층 자녀가 그렇죠. 방탄소년단은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방탄소년단 아미들은 북한 주민들보다는 평양의 고위층 자녀들이 더 열광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까지 인기가 있는 그룹, 세상 그 어디 천지를 찾아봐도 있겠어요? 없잖아요. 저 아미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트로트 사실 옛날부터 좋아했지만 다시 이제 한국에서도 붐이 일면서 젊은 그 임영웅이라든지 그런 트로트 가수들이 부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표를 못 하잖아요. 원래는 그 TV조선에서 할 때는 투표해야 되는데 투표를 못 하니까 끼리끼리 3, 3, 5에 모여서 지들끼리 투표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걸 보면서 영상 보고 우리도 투표를 하고 싶은데 안 껴주잖아. 북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쪽지에다 써가지고 지들끼리 투표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임영웅이 아닐까 싶은데 왜 이름부터가 굉장히 북한스럽잖아요. 영웅.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도 변화를 가지고 있다. 저희 아버지의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기 마련이다. 네, 북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박이성의 북한 교실 해외 문화 유입에 대해서 한번 썰을 털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